그러면 수시도 같이 잘 병행해서 준비해야 되겠구나. 당연히 준비하셔야죠. 그렇죠. 예, 그리고 학교 생활 열심히 해서 내신 관리를 하는 것은 기본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왜냐하면 공교육과 함께하는 쓸데많은 고퀄리티 진로 입시 방송 진로 입시 덕후 DJ 앵글이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항상 진정성과 진솔한 입시 정보로 함께해주고 계시는 한성과학고등학교 진로진학 상담실장으로 현재 계시고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표 강사이신 주성아 멘토님과 2022년 대학 입학 전형 중요한 변화 포인트 콕콕 집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 제가 좀 삑사리가 많습니다. 예, 오늘 뭐 읽으실 대본이 길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2022년도면 현재 고등학교 2학년 그렇죠. 친구들이죠. 예, 학부모님들. 그리고 앞으로 이 변화에 대상이 될 수 있는 적용이 될 수 있는 게 고등학교 1학년 그리고 중학교 3학년까지도 생각을 그렇죠. 해볼 수도 예, 있는 계속.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질문을 예. 학생 입장에서 예. 학부모 입장에서 또 다시 질문을 좀 순진하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예. 지금 역시나 대입 전형의 주요 변화 예, 2022년도가 제일 중요한 게 뭔가? 네, 정시 선발 비율이 또 증가했다라고 했는데 네. 또 하나는 수능에 선택 과목을 도입했다라는 예, 지점하고 그 첫 해죠. 첫 해죠. 예, 내년에. 이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상위권 대학의 뭐 모집군의 앞사 변화. 스카이 쪽에는 모집군의 변화가 좀 될 수 있는데 그거는 뭐 늘 있었던 일이고요. 네, 그래서 네. 이제 그런데 앞에 두 가지 그 부분은 처음 있는 일이었고 그렇죠. 좀 강도가 좀 셌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좀 이야기를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덜덜하고 있는 걸까요? 예. 이번에 정시 비중 확대된다라고 했는데 예상외로 많이 확대가 예, 예상은 됐어요. 했는데 네. 이렇게까지 대학이 말을 잘 들을 줄은 몰랐고요. 대학 평가의 기준 중에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네. 너희들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제시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해주면 네. 이것은 재정 기여 사업과 연계를 하겠다. 네. 요 표현이 제일 대학이 무서워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를 좀 안 들으면 네. 대학에 주는 예산을 줄이겠다라는 협박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도 이렇게까지 말을 잘 들었나 싶을 정도로 놀랐어요. 정시가 굉장히 네. 많이 늘어났어요. 수능 위주로 뽑는 게 정시 전형인 거 아시죠? 그렇죠. 정시 모집 비중 확대를 교육부가 직접 주문한 대학이 있어요. 니네 대학은 네. 이건 꼭 해라. 정시를 확대해라. 너네가 예전에 네. 논술하고 네. 또 이런 교과 별로 안 했으니까 네. 요거 이번에 정시만큼은 꼭 확대를 해라고 한 대학이 16개 대학이 있는데 네. 우리가 아는 주로 메이저 대학하고 그렇죠. 거기서 이제 2대 정도가 빠졌어요. 근데 이제 그런 대학은 정말로 정시를 대부분 40% 이상으로 확대를 해서요. 그 16개 대학의 정시 모집 비중이 37.9% 평균. 오. 그렇게 해서 거의 40%를 이제 채워 나가서요. 평균보다 한참 못도네요. 예, 그리고 이제 그게 작년 예년에 비한 게 중요한데 네. 그 퍼센테이지가 한 8.3포인트나 늘어났습니다. 더 늘어났다. 예, 그래서 정시가 많이 늘어난 대학 순으로 보면 네. 고대, 경희대, 네. 한양대, 연세대 순으로 정시가 많이 늘었고요. 네. 학종이 이제 정시를 늘리려면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수시에서 전형을 하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 그 네 가지에서 어느 한 부분의 전형을 줄여야 네, 네. 그만큼의 인원을 정시로 뽑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네. 근데 그 서울 시내 메이저 대학은 가장 많이 뽑는 인원을 뽑는 전형이 뭐라 그랬어요? 학생 종합 전형. 학종이잖아요. 네. 그죠? 근데 그 학종이 많이 줄어야 이게 또 늘겠죠. 그러면 네, 그 네. 몫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네. 학종이 또 많이 감소한 대학 순으로 보면 네. 연세대, 동국대, 경희대, 건국대 순으로 학종이 많이 줄었어요. 네. 교과 전형을 또 새로 신설을 한 대학이 네. 연세대, 동국대, 경희대, 건국대, 서강대, 성균관대 이런 대학들이 2021 대입까지는 교과 전형을 안 뽑았던 대학들인데 수시로. 예, 그런데 이제 수시로 교과 전형을 내년부터 이제 뽑습니다. 아. 이게 이제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우리한테 좀 크게 다가온 이유는 네. 수시 모집에서 우리가 모집 인원을 다 못 뽑으면 네. 그 모집 인원을 정시 모집에서 이월을 시키거든요. 그렇죠. 정시로. 네. 그런데 이제
이게 2월 하는 인원이 생길 수 있어요. 네. 근데 물론 이제 이게 메이저 대학에서는 많이 2월이 안 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네. 또 생기는 심심치 않게 생기거든요. 네네. 그러면 일부 대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정시가 거의 40% 선까지 왔다고 그랬잖아요. 2022 대입에서. 네. 근데 이게 이제 2월 인원까지 포함이 되면 어쩌면 한 45% 내외까지도 정시가 네. 인원이 확보가 된다. 그러면 이건 거의 반이죠. 그렇죠. 45%라면 네, 그죠? 네. 거의 50%나 가깝죠. 네, 그렇죠. 네. 예전에 수시가 뭐 4분의 3일 때와 비교하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큰 변화라고 할 수 그러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제일 유리한 거는 그 아무래도 재수생들이 강세를 띠거나 네. 또는 뭐 특목고나 자사고나 네. 또는 강남의 명문고들 네. 이런 데가 이제 내신 성적에 비해서 수능 성적의 성취도가 훨씬 높은 학교들이거든요. 아.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학교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런 예상이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이거 정시 비중이 높아지면 학부모님들이 학부모님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정시 비율이 더 합격률이 높은 거 아니야? 그럼 수시는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되겠네. 아니죠, 아니죠. 정시가 아무리 해도 40%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네네. 100에서 40 빼면 여전히 뭐가 더 커요? 60이 더 크죠. 그렇죠. 그 60이 학종으로 네. 뽑는 인원수가 가장 많은 거려 아직까지는. 그러면 수시도 같이 잘 병행해서 준비해야 되겠구나. 당연히 준비하셔야죠. 그렇죠. 예, 그리고 학교 생활 열심히 해서 내신 관리를 하는 것은 기본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왜냐하면 워낙이 파이가 컸기 때문에 네네. 줄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여전히 크다는 거죠. 논술은요, 가볼까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논술을 뽑는 인원이 이제 작년에 비해서 한 1,000명 정도 줄었어요. 논술이. 네네. 근데 이제 2021 대입에 비해서 2022 대입은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 자체는 오히려 3개가 늘었습니다. 대학은 늘었으면 모집 인원도 느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죠? 네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집 인원이 93명 감소합니다. 올해에 비해서. 네네. 없던 대학이 논술이 생긴 게 가천대, 고대 세종, 네. 수원대. 근데 요거 뭔가 좀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요 3개 대학? 분명히 네, 적성을 받던 대학. 봤던 대학. 예. 네. 근데 이제 적성이 폐지되니까 네. 예, 논술로 돌았습니다. 예, 그런 상황입니다. 정시의 비중이 높아져도 정시에만 올인하지 말고 예. 네, 수시도 같이 당연히, 준비하는 게 예, 당연합니다. 정석이다. 예. 흔들리지 마라. 예. 이게 첫 번째 포인트인 것 다만 같아요. 이제 강조할 게 정시가 늘었기 때문에 네.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학교 내신 성적보다 모의고사 정시를 대비하는 모의고사 성적이 네. 상대적으로 상당히 우위에 있는 친구들이 내신은 낮지만 있을 네. 수 있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친구들이 주로 이제 포진하는 게 이제 자사고나 또는 명문고나 네. 이런 친구들인데 이런 친구들이라면 네. 이제 정시가 비율이 상당히 늘었고 그것도 상위권 대학에서 많이 늘었기 때문에 네. 어쩌면 방향을 네. 지금까지의 수시 모집 지원 전략과는 조금 다르게 짤 필요도 있다. 그냥 오히려 정시에 올인해도 정시에 되겠다. 올인하는 것도 네. 하나의 방법이다.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게 네. 지금까지의 입시와는 조금 달라진 부분이기도 합니다.